최근에 내가 수익을 못 먹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수익이 났다는 얘기 들어서 단순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 하지도 않던 내가 잘 알지도 못했던 종목, 섹터에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 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신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너무 기법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신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80T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80T에서 요즘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다른 사람의 계좌, 다른 사람의 수익과 너무 비교하지 말자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요, 뭐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소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섹터가 가지 않고 매매가 뭔가 꼬인다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시장이 나쁘지 않다면은 최근에 흐름을 잘 타신 분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테마가 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워낙 섹터별 그런 쏠리는 장이 너무 강했어요. 이전에는 조선주에서 뭐 HLM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몰렸었고, 또 건설주도 강했다가 이번에도 원전주에서도 몰리고 있고, 금융주도 그전에 한번 강했었고,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나 최근에 조금 올라와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자동차나 반도체 쪽 올해 초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좀 박탈감이 크고 좀 조급함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식의 예수금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아무래도 작년에 엄청난 불장을 경험하시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올해 들어서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별 재미는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좀 지쳐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다, 또는 손실이 났다, 그래서 좀 더 다른 투자 대안을 찾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코인을 하러 간다던가 뭐 그런 다른 투자 수단을 찾으려고 나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의 계좌 또는 뭐 코인 또는 기타 등등의 수익을 보고 나는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인출을 하고 매도를 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법 하나를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의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지금은 비록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수혜받고 있지만 시장의 장세의 흐름이라는 게 순환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나와 잘 맞는 시장도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상승장에 보통 강하겠죠. 근데 상승장에서도 성장주가 강한 그런 장세가 있고, 뭐 가치주나 자산주가 강한 데고 있고, 아니면은 기타 그냥 테마주들이, 개별주들이 강한 시장이 또 있습니다. 뭐 횡보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락장에 강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맞지 않는 시장일 수도 있다, 내 차례가 안 온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수익 나고 있는데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더 무리하게 내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목 선정을 하고, 비중 배팅도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내가 수익을 못 먹었다는 이유로, 또는 최근에 내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수익이 났다는 얘기 들어서 단순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 하지도 않던 내가 잘 알지도 못했던 종목, 섹터에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 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은 소외감을 조금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돈 벌려는 압박감이 들어서 조급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게 빨리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길게 본다면은 더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투자하기로 했던 내 원칙에서 하고 있는지, 내가 시장에서 뭘 놓치고 있는지, 내가 예상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약간의 디테일 수정을 하면서 전략들을 바꿔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이 원래 당연히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대응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나 계획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판단을 하고 매도매매도 이어지게 되고 괜히 답답하다고 손절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기회비용 차원에서 손절하고 다음 투자 대안이 전략이나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손절은 때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손절이 될 수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나 단순하게 소외감을 받는 걸 떠나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뭔가가 발견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음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마이너스 찍힌 거 괴롭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손절을 합니다. 그럼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또 보기 싫어요. 최근에 내가 손실이 났는데 또 마이너스 찍혀 있고 이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금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또 다 들어가가지고 이거 한 번에 복구하려면은 뭘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이너스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막 돌려봐요. 그리고 나서 나쁘지 않네?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내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또는 수익이 나더라도 조심해야 될 수 있어요. 수익이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당연히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거만해질 수도 있고,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깔려게 됩니다. 빨간색 계좌가 착착착 찍혀 있는 거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약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원래 이전에는 보수적으로 보고 들어갔다면은 괜찮은 종목들 보이자마자 되게 자신감 있게 배팅 들어가고 매수하고, 그런 식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수익을 냈던 거를 다시 또 뱉어내고, 또 뱉어내면은 또 마이너스 찍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또 복구하기 위해서 또 빠르게 종목 서칭을 해서 내가 빨리 들어갈 걸 급하게 찾고, 이렇게 악순환이나 이런 식의 매매 패턴을 겪는 이유가 확실한 내 신법을 유지하기 못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전에 난 손실, 이전에 난 수익은 그 다음 매매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컴퓨터한테 맡기고 알고리즘에 맡기는 게 수익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컴퓨터는 적어도 감정이 없으니까 이전에 손실이 났든 수익이 났든 다음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람인지라 최근에 겪었던 손실이나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다음 매매에 나도 모르게 편향이 생긴다던가 욕심이 붙는다던가 왠지 공포감이 생겨서 좋은 원칙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항상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점은, 어렵지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내가 수익을 냈던 손실이 났던 그거를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조만간 스윙이든 단기 매매든 뭐든 간에 재료가 괜찮은지, 차트가 괜찮은지, 실적은 괜찮은지, 이거만 집중을 해야지 오히려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돈 벌려고 집착하게 되면 돈을 잃게 되고, 그거를 그냥 멀리 하고 그냥 내 갈 길, 내가 원래 공부했던 대로 내 원칙대로 그냥 공부한 대로 투자할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돈 벌려고 당연히 들어온 거잖아요. 무조건 돈 벌려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돈을 너무 벌고 싶으면 돈이 안 따라와 주는 게 또 주식시장이에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고 처음에 배운 대로 또는 중간중간에 내가 느낀 대로 연습을 하고 그걸 실전으로 적용하고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은 수익이 쌓여 있는 거지. 벌어야 돼, 벌어야 돼, 벌어야 돼. 다른 사람이 벌었으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수익을 내야지. 안 그러면은 좀 소외감 받고 박탈감 때문에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일단 한구석에 있으면요,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으로 매매는 꼬이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고 이미 계좌는 다 망가지고 난 상태에서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깨달아봤자 별 큰 의미가 없어요. 투자가 습관이 굉장히 조급했고 남들과 비교했고 너무 욕심이 앞섰고, 당연한 소리잖아요. 너무 쉬운 소리고, 어느 책을 보든 주식 관련 영상을 보든 다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원칙 지켜라 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머리로는 그래 뭐 이건 당연한 소리지 하면서 그냥 가볍게 흘려 넘깁니다. 근데 본인이 실제로 편향이 생긴 상태에서, 감정에 휩싸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고 나서 이미 망가지고 난 후에 2, 3개월 뒤에 그때서야 보통 대부분 깨달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계좌는 복구가 힘든 수준에 물려있거나 이미 마이너스 예수금이 줄어든 상태, 보통 깨닫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아무리 대단한 기법이나 전략을 열심히 공부해 놨어도 그거를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신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법도 다 무용지물이다.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계좌 귀 닫으세요. 듣지 마시고 참고할 것만 참고하고 내 갈 길 가면서 확실하게 본인의 기준을 잘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수익 많이 났을지언정 그 사람이 손실 볼 때 내가 훨씬 많이 수익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길게 봐야 돼요. 그죠? 너무 지금 당장 이 기간만 보고, 이 당장 오늘 뭐 일주일, 한 달 이것만 보고 너무 일희일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 주식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번 달 이 사람 이겼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워렌 버핏 이길 수 있잖아요. 기간을 한 달, 두 달로 잡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한 달, 두 달 이겨놓고 굉장히 방방 뜨고 이제는 난 깨달았다, 나는 고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다 뱉어냅니다. 거의 10중 8구 그렇게 되고요. 그게 이미 신법이 계속 벌 수 없는 구조의 마인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한두 달 못했어. 근데 인생 길게 봐야죠.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한두 달 못했다고 엄청난 슬럼프에 빠지고 나는 이제 안 되는 건가? 좌절감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으로 시장에서 결국엔 야금야금 퇴출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본인의 감정들, 본인의 매매 습관들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뭐 다양한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사이트를 얻으시면서 잊으면 하면 제가 이런 신법이나 마인드에 대한 영상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수정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개피향이 강한 수정관은 되게 다르고 되게 달달하고